이학수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의 성과와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이어서 관심이 더 집중됐습니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하천 정비와 농로 개설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정 조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립 위치를 놓고 논란이 됐던 순창 군립 장례식장과 요양시설은 쌍치면에 건립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64억 원을 투입해 수산자원을 복원합니다. 전북도는 부안과 군산 연안에 수산생물이 산란하고 서식할 수 있는 인공어초와 산란장을 설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 외청장인 새만금 개발청장에 김경한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민선 8기 1년을 되돌아보는 순서 이어갑니다. 오늘은 정읍시입니다. 이학수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의 성과와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이어서 관심이 더 집중됐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이학수 정읍시장.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민선 8기 시정구호로 올 초 민생과 소통의 주안점을 둔 대대적인 조직 개편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이 될 중요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였으며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민생을 강조한 만큼 민생 회복 사업을 최우선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20만 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했고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겐 50만 원씩 지원했고 2달 전엔 공공 배달앱 유메프호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한도를 작년에 제가 취임 이후에 100% 늘려서 연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도도 늘렸고 올해도 또 제가 예전보다 50%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기업 전담 공무원의 1:1 배정을 통해 8개 기업을 유치했고 이를 통한 일자리 90여 개를 창출했다는 것. 또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박람회를 열어 지난달만 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며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도 두텁게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농업 분야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약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산후조리원 또 어린이 전용 병동도 지금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또 쌀값 폭락 지원을 위해서 조례도 새로 제정해서 힘들었던 농협들 지원도 했고요. 또 작년에 10억, 올해부터 20억씩 직불금도 더 상향. 반면 비교적 속도가 나지 않는 현안으로는 30년간 1조 7천억 원이 드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꼽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국가사업 반영을 위한 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법을 모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산업단지를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TF팀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자간담회 전날 이 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1심에서 선고되면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도 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수해 예방을 위해 순창 지역 한 마을 주민들이 쌓아 올린 하천 제방을 순창군이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해당 마을 하천 정비와 농로 개설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정 조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건립 위치를 놓고 논란이 됐던 순창군립 장례식장과 요양시설은 쌍치면에 건립될 전망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쌍치면 상서 소화천 주변 모습입니다. 이 마을에 이주를 준비하던 한 주민이 수해 예방을 위해 돌과 바위를 하천 제방에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순창군이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사항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부적절 행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 최영일 순창군수는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상서마을 하천 정비와 농로 개설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서마을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 청구하신 분 토지를 절개를 해가지고 정확한 경계를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소홀한 부분이 적발이 됐습니다. 감사 청구인에 대한 불안이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지금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일 군수의 공약 사업인 군립 장례식장 건립 운영은 논란 끝에 쌍치면 지역으로 조성 위치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 군수는 장례식장과 함께 요양시설도 함께 신설해 위탁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쌍치에다 설치를 하되 쌍치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시설도 쌍치에다 하겠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것에 대한 부분을 감내를 해준다고 한다면 요양시설도 쌍치다 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 또한 의회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최 군수는 아동 행복수당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은 지원 범위가 광범위하고 소요 예산이 많다는 보건복지부 지적에 따라 지원 범위를 축소해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 외청장인 새만금 개발청장에 김경한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익산 출신으로 전북도 의원과 서남대학교 총장,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등을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각 부처 신임 차관들을 정식 임명했습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관내 경작자 직불금 지급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농어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공익직불금 제도는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일부가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군이나 도의 정책에 따라 관내 경작자의 지급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지난 부기에서 완주 소양 구간 도로시설 개량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음 달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잼버리를 위해 전북도가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과 42개국 주한 외교단 5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전북도는 이들과 잼버리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새만금 야영지와 부안 직소천 과정활동장 등을 방문해 현장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북도는 세계 각국에서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이 모이는 만큼 외교관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 후 벌어지는 주차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구도심권의 경우 주차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퇴근 후 주거지 인근을 돌며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다반사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 해결까지 가능할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짚어봅니다. 성효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 헤매는 차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20분 동안 지금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평상시 같으면 보통 한 두세 바퀴 정도는 돌아야지 자리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으면 또 한참 걸어가는 데다가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 불법 주차한 차량들도 보입니다. 저는 지금 주택가에 나와 있는데요. 저녁 6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중앙선을 넘어 인도까지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퇴근 시간만이 아닙니다. 평일 낮 시간에도 주차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주택가의 경우 주차 공간이 아닌 갓길이나 대로변 등에 주차한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불법 주차입니다. 어떤 때는 뭐 좀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차를 넘으니 이중주차 하다 보니까 접촉사고를 해가지고 또 뭐 보험 처리 문제로 또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주차장 부족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부평지역의 경우 주차장 보급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19만 3,578면 부평에 등록된 자동차 23만 666대 대비 83.9% 수준입니다. 3만 7,088대의 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차장 보급률은 부설 주차장을 비롯해 공영 주차장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하지만 등록 차량의 경우 영업용 차량 등이 제외돼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주차장을 늘리는 것이지만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통상 공영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국유지 등 토지 매입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을 때입니다. 반면 공공기관 유휴 부지의 경우 매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8천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민간 부지의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민간 부지는 대부분 매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학교와 교회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공유 주차장이라고도 하는데 최근 부평구의회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유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이나 학교나 또는 그 종교시설 이런 곳에 있는 주차장을 운영 시간이 끝난 이후의 시간을 해당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자. 조례에는 단순히 시설뿐 아니라 수익 보존을 위한 지원과 관리 비용,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참여도가 높아질 경우 지금처럼 주차 전쟁만큼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공유주차장 지원조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가 간다, 송유차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64억 원을 투입해 수산자원을 복원합니다. 전북도는 이달부터 부안과 군산 연안에 수산생물이 산란하고 서식할 수 있는 인공어초 150여 헥타르와 주꾸미 산란장을 설치합니다. 또한 도내 13개 시군수역에 넙치와 조피볼락, 뱀장어 등 14개 품종 치어 780여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총선 도전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의 10개 선거구 중 완주, 진안, 무주, 장수와 남원, 임실, 순창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했던 후보들 입장에서 국회 향후 선거구 획정 결과는 22대 총선 승패와 직결된다고 합니다. 두 선거구는 지역구 의석 확대와 농촌 선거구 특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 선거구 유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라고 합니다. 현행 지역구 253석 기준으로 하면 남원, 임실, 순창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이 미달돼 인접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가 합쳐 재획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봤습니다. 특히 22대 총선을 겨냥해 완주, 남원을 중심으로 총선 행보를 하고 있는 후보들은 제대로 된 총선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고향을 중심으로 사실상 반쪽짜리 선거운동을 펼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 심어면에 3,5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복합 레저시설을 짓겠다던 HJ 매그놀리아 용평 호텔앤리조트가 전북도 고창군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북도는 6일 오후 도청에서 투자 협약식을 진행하고 470여 실의 숙박과 컨벤션 시설, 수영장 등을 갖춘 종합 테마파크 건설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테마파크는 올해 계획 설계와 인허가 승인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9년에 정식 개장될 예정입니다.